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토트넘의 대결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EPL의 이번 라운드에서 벌어진 경기 중에 아마 굉장히 충격적인 경기 중 하나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은데, 과르디올라가 토트넘 저주에 걸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손흥민 선수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던 이야기인데, 토트넘 선수들이 지금 솔랑키와 시몬스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팬들의 어떤 사기를 좀 끌어올리고 있고, 그리고 솔랑키의 전갈킥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애슬레틱에서 나온 주요 기사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맨시티 쪽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 과르디올라가 토트넘 저주에 걸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이슈들이 지적이 됐는데, 일단 토트넘과의 어떤 기록, 이게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뭐냐면은 펩 과르디올라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2013-14 시즌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에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펩 과르디올라가 경기 전에 혼자 이제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가지고 자신의 랩톱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안을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일상적인 그런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는 과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인가? 아마 그 랩탑에는 그냥 자이언트 퀘스천 마크, 거대한 물음표 하나가 찍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토트넘을 25번을 만났어요. 25번을 만났고 맨시티 감독으로서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토트넘보다 안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팀, 유일한 팀이 바로 리버풀입니다. 그러니까 맨시티가 리버풀 다음으로 상대하기 힘든 팀이 어디다? 토트넘이라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인 것인데,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13경기를 치렀는데, 특히 이 어웨이 경기만 쳤을 때 13개 어웨이 경기를 치렀는데 이 중에 딱 5개만 이겼습니다. 이거보다 안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상대팀은 이제 리버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을 제외하면은 이 원정 경기에서도 특히 토트넘보다 지금 맨시티를 벌벌 떨게 하는 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을 상대하는 게 차라리 토트넘을 상대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맨시티는 토트넘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에는 워낙 또 손흥민 선수가 한 방이 있는 선수이고, 그리고 토트넘에 있는 시절에 또 맨시티를 많이 괴롭혔었죠. 그런데 야,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도 지금 펩시티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있을 때에는 4대 0으로 지는 그런 사건이 있기도 했죠. 그러니까 참 맨체스터 시티는 토트넘을 상대로 참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는 도미닉 솔랑키의 스코피언 킥, 전갈킥이었습니다. 사실 뭐 전갈킥 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루가 이제 아스날에서 보여줬던 전갈킥의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고, 미키타리안의 스콜피언 킥이 있기도 했었죠. 그런데 야, 이 토트넘에서도 이제 영영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을 그런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솔랑키의 스콜피언 킥인데, 야, 이게 참 거의 뭐 발바닥, 뭐 발꿈치 이쪽인가요? 이쪽에 이제 컨택이 된 것 같은데, 야, 이게 맞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포물선을 그리더니 돈나룸마 키퍼의 손끝을 살짝 스치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 버립니다. 야, 이게 진짜 충격적인 그런 골인데, 이게 크로스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약간 좀 뒤쪽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 발을 이상하게 뻗더니 발꿈치에 맞춰가지고는 굉장히 요상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거의 뭐 요런 포물선에 가까울까요? 야, 이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번에 이적온 코너 갤러거 역시 이제 그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참 맨시티도 괴이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물론 후반 들어가지고 이제 시몬스도 투입되고 하면서 토트넘의 어떤 기세가 좀 살아난 건 있습니다. 역시 축구는 또 기세인가 싶기도 한데, 또 이게 비길 경기였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맨시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펩 과르디올라가 토트넘 저주에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토트넘과 맨시티 2대 2로 이렇게 딱 비기게 되었는데, 프랭크 감독이랑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우승 경쟁, 이런 상황에서 미치는 어떤 영향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프랭크 감독은 조금 더 토트넘에서의 시간을 좀 보장받게 되었고, 지금도 사실은 뭐 토트넘이 빠르게 프랭크 감독을 경질시키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무서운 것은 이 우승 경쟁에 있어서
맨시티가 이제 나름 열심히 부지런히 아스날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맨시티의 fragility 뭔가 좀 잘 깨지는 맨시티의 어떤 연약함이 결국에는 토트넘이 비길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맨시티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부상 문제입니다. 부상 문제가 굉장히 큰데 이로 인해서 이 수비진이라던가 이제 주전 멤버들이 많이 못 나서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토트넘전에서도 영향을 미쳐 버린 것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맨시티가 두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값이었고 토트넘은 0.95골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은 여기에서 두 골을 넣었고 맨시티도 딱 두 골만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겨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야, 토트넘은 다음 경기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얻은 이 동력이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을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카라바오컵 세미파이널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시티는 조금 더 바쁜 일정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부상도 있어가지고 이게 카라바오컵에 순항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토트넘 진짜 대단합니다. 이 맨시티가 지금 리그 2위인데 이 팀을 상대로 비긴 거고 이거는 결국에는 아스날이 뭐 거의 뭐 이번 시즌 우승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6점 차거든요. 6점 차면 이거 말이 6점 차지. 아스날이 2연패를 하고 맨시티가 2연승을 기록해도 이제 뭐 승점 동률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따라잡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좀 골득실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여튼 맨시티 입장에서는 갈 길이 바쁜데 토트넘에게 또 멱살을 잡혀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팀들 봤을 때 토트넘은 이제 승점 1점을 추가하면서 순위표상에서는 뭐 그렇게 거대한 변동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제 동력을 좀 얻을 수 있으면은 특히 뭐 본머스, 썬더랜드, 뉴캐슬 같은 팀들과도 승점 4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하반기에 좀 반등해서 순위표에서 상위권에 드는 게 조금 더 목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뭐 10위를 하나 14위를 하나 뭐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래도 14위로 시즌을 끝내는 것은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맨유와의 경기를 좀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참 이 맨체스터 시티는 악연입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을 만나기만 하면은 머리를 긁적이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시몬스 선수가 조금 더 이제 분발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아마 토트넘 팬들에게는 조금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솔랑키가 돌아오고 나서 토트넘이 조금 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확실히 솔랑키의 부재가 좀 컸다. 그리고 이제 공을 잡고 전진할 수 있는 혹은 이제 압박을 좀 견딜 수 있는 메디슨이나 아니면 클루셉스키 같은 선수들이 좀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튼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인데 애슬레틱에서 나온 주요 기사들 여러분들께 전달 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다른 EPL 빅경기에 대한 외신 소식들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